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즘이 그 경계를 넘어 악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 안의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그 사람의 행동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악의를 느끼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그 내면에 이미 위험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끝없는 이기심, 타인을 조종하려는 강한 욕망,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기만하고 착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태도. 이들은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야만 안도감을 느끼죠. 그들은 거짓된 가면, 즉 거짓 자아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날조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그 자체로도 파괴적이지만 때로는 훨씬 더 어두운 길로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스펙트럼의 가장 끝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스펙트럼 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자면 저는 비인간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비인간화란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그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개념입니다. 슬픈 사실은 악의 영역에 깊이 들어선 나르시시스트들은 결코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세상을 나처럼 보지 못할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배적인 태도를 정당하고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이제 악의 스펙트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통제 욕구를 넘어 이들은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둘째, 타인의 필요에 대한 극도의 무감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 능력이 낮은 수준이라면 악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셋째, 일상의 만연한 비열함과 잔인함입니다. 이들에게 비열한 행동은 일종의 스포츠와 같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에서 짜릿한 스릴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가끔 대중문화 속에서 이러한 잔인함이 미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영혼이 갉아먹히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 경기에 열광하던 군중처럼 폭력과 비열함이 강인함의 상징으로 포장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내가 힘을 가졌구나, 너는 나에게 굴복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꺼져버린 불씨와 같아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는 나약함의 상징으로 치부하고 정직함은 패배자들이나 지키는 가치라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나 반성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개념 자체가 그들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아마 속이 메스껍고 오싹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당신이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신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축복인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량함, 친절함, 그리고 온유함은 악한 사람에게 마치 물속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공격성을 자극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의 선함이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나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강력한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학자들은 증오와 같은 감정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마도 둘의 조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어두운 성향을 가질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불행한 성장 과정을 통해 그 성향이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나 기본적인 선악에 대한 가르침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가르침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덕은 그저 무의미한 개념일 뿐입니다. 그들을 꾸짖거나 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비난은 그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맞서려는구나. 그렇다면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지 않은 투쟁심을 불태우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함과 품위에 대한 당신의 호소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 존중, 명예, 존엄성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도구이자 대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악한 개인은 타인과 진정한 마음의 연결, 즉 개착을 형성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봐야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마음을 탐구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그 반대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함, 품위, 자제력, 인내, 따뜻함, 자비, 선해, 그리고 격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격언처럼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들의 싸움에 말려들어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인간화하려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이미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파괴적인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과 분리된 당신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들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그 평화를 찾고 굳건히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